오늘 직접 열린 학당에 이렇게 강의를, 특강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참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또 이렇게 많이 와 주셔가지고, 또 오늘, 그 주제가 직지사의 보물들입니다. 직지사의 보물들. 우리 이루 법사님께서 제목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현수막을 보고, 너무 좋은 주제다. 그래서 오늘은 직지사의 보물들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직지사의 관련된 보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면서 오늘은 설명도 곁들이면서 사진을 많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옛날 사진들도 조금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문화재와 또 예전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새 잠깐만 이렇게 있다. 문화재라는 말 안 쓰는 거 아시죠? 문화재라는 말이 작년에부터 문화유산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좀 싫어하셨어요. 이 박물관 이쪽 계시는 스님들이 문화재가 좋다.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이제 유산에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이제 문화재라는 말이 대체가 되면서, 우리 불교의 이런 문화재를 국가가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게 아주 좀 어떤 개념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라고 하는 것,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물건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에 그 스님들이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던 거는, 문화재는 내 건데, 직지사 문화재는 직지사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공용화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게 아니고 내가 후대에게 전해주는 잠깐 내가 맡아서 있는 그런 의미를 내가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전승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로 아마 유산이라고 저는 바뀐 게 아주 적절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냥 또 요새 이런 문화유산이라는 말로 바뀌면서 바뀐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지사에는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개념도 잘 아시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직지사의 보물들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물보다 더 좋은 건 뭐죠? 국보. 우리가 이 문화재를 정리를 할 때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건 뭐죠? 지방문화재. 흔히 지방문화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경상북도에 있으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유형문화재. 그러면은 유형문화재 다음에는 이제 문화유산 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국보는 보물보다 좋은 거냐? 그러면은 지방문화재는 보물보다 못한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체계로서,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는
지정 문화유산이 있고 비지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 직지사에는 비지정 문화유산이 9,000여 점이 있어요. 9,000여 점. 그러면은 지정 문화유산은 49점 있습니다. 네, 지정 문화유산은. 그러면 저는 직지사 박물관에 지금 소임을 본 지 한 7년째 되는데, 제 직지사 유물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이제 다, 보면은, 그러면 지정 가치가 있는 직지사에 있는 유물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껏 지정을 하지 않고 비지정 문화재로 남겨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지정 문화재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로 보면은 보물과 국보에 견주는 그런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화유산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걸 막 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집에 내가 책이 한 권 있으면 그 갑오로 이거 보물을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우리 직지사 같이 거의 뭐 10,000점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굳이 그걸 지정을 했을 때, 지정을 하면은 좀 귀찮기도 해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그걸 또 갖고 있다가 또 훼손시키거나 잃어버리기나 하면은 또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울에 이제 간송미술관 같은 데도 굉장히 그 유물이 많지만은 그 지정을 안 하고 있다가 요새는 뭐 많이 지정을 하고 있고, 직지사도 한 10여 년 전까지는 저희 지정을 안 했어요. 문화재를. 그러면 우리 뭐 보물도 있고 국보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문화재청에서 그냥 다 해준 거야. 우리가 굳이 이거 해주세요 안 해도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된 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정 절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사천왕문, 사천왕상, 그 다음에 우리 직지사 괴불, 그래서 근 10년 동안에 보물로 지정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지사가 많은 그런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물이 우리가 현재는 국보 2점, 2건. 그리고 이런 그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는 건, 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직지사의 대표적인 국보는 그 도리사 사리 장엄구, 이따 다 사진 볼 겁니다. 그 사리 장엄구는 한 건 한 점. 그리고 작년에 이제 국보가 됐죠. 대웅전에 있는 3세 후불도는 한 건 3점. 이렇게 건, 점. 요런 개념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보 2건 4점. 그 다음에 보물은 18건 22점이 이제 직지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보와 그 다음에 이 보물들에 대해서 문화유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게 왜 어떻게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거나 아니면은 지정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런 국보와 보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것인가. 요새 이런 문화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명품에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 아주 오래된 이런 고미술의 이런 문화재들은 기본적으로 다 절대적 가치로서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조선 중기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도
어떤 걸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좋아. 너무 잘 그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어떤 거는, 그 그림이 뭐 다, 그것도 뭐 오래되고 가치는 있겠지만은 우리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들이 또 이 종교의 어떤 가치와 합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보는 거의 대부분의 이 보물들은 다 부처님과 관련된 경전이나 또 우리 불교와 관련된 그런 성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도리사 금동 육각 사리함입니다. 그래서 이 금동 육각 사리함, 그 제목에, 모든 유물들은 제목에 그 유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도리사니까 도리사에서 출토된 그 재질이 금동, 그 다음에 이 각이 육각에 사리함이니까 이 안에 사리가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게 있나? 이렇게. 자, 이 육각 사리함에 관한 명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지사 우리 성보박물관에 호은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호은집. 호은집은 이제 호은유기라는 분이 스님이 지은 글들을 모은 곳인데 그 글 가운데 도리사 석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사 석종기. 그래서 이 육각 사리함의 어떤 문헌적 어떤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간단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개년 여름 나는 포산의 유가사에 있었다. 저기 유가사가 현풍에 있는 그 유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도리사의 석종을 화주하는 스님이 씩씩하게 찾아와 잠시 있다가 말하기를 선주 냉산기술대 석적사 예터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흙에 파묻혀 탑 끝 부분만 조금 나와 있는 석탑이 있는데 해를 걸러 달을 걸러 상서로운 빛을 발하였습니다. 나무꾼 김계장이라니가 신이한 꿈을 꾸어 금암과 사리 1매를 탑 아래에서 얻었습니다. 곧 사리는 백옥색의 율무 같았고 큰 사리함의 사방 표면에는 8근검과 4보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석가모니의 사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도리사에 헌납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늘 그대로 서광이 빛납니다. 제가 올 봄에 권선몸을 가지고 재물을 모은 후 윤사월에 장인을 불러 탑을 만들고 향을 사르어 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문으로 그 일의 내력을 기록하지 않으면 후에 오는 이들이 오늘의 일을 알 도리가 없으니 창일과 태사가 태어나기 전일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면서 내게 간절하게 청을 하였다. 나는 비록 배움이 길지 않으나 생각해보니 부처님께서 학수에서 열반하신 지 거의 3천년에 가깝고 구시라고 근여기에서 100만 리가 떨어져 있으나 다행히 이 바다 밖 좁은 땅의 말세 중생들이 호련히 황면노야의 신령한 자치를 만나본 듯 이는 눈먼 거북이 바다에 떠다니는 널빤지를 만난 것보다 더 희유한 일이로다. 어찌 사양하여 감히 서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서술한다. 중국에는 백마사가 처음이니 동안 명제 때 지은 것이고 우리 동토에는 도리사가 처음이니 실로 아도 화상이 지은 것이다. 그런데 석적사는 어느 때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가. 통도사 사적을 살펴보니 신라 자장율사가 당에 들어가 사리 100매를 구하여 돌아왔다 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석적사 역시 자장율살 때 지어진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난리 전의 일이니 자세히 살필 수는 없다. 삼매의 불 속에서 나온 사리는 대략 8휘 4마리니
주라의 법계에 탑을 안치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부처님 살아 계신 듯 정성이 지극하도다. 이 세상의 만물은 오래되면 스스로 사라지나 살이 많은 영겁이 지나도 쇠하지 않으니 생멸 가운데 생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이는 진실로 사람의 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로다. 화주 스님의 이름은 채안으로 일찍 세상의 인연을 끊고 우리 불법을 깊이 믿어 요령을 터득한 이로다. 하고 이제 도리사 석종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동 육각 사리함에 관련된 그런 문헌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리함을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그 각 면에 6면에 지금 제석천, 범천, 그 다음에 사천왕을 사천왕이 각 6면에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천왕을 볼 때는 우리는 알고 있죠. 칼 들고 있으면은 뭐 동방지국천왕 뭐 이렇게 각 그 사천왕마다 그 지물을 들고 있는 걸로 동서남북을 판명을 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직지사 사천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직지사 사천왕에서 정확하게 이 사천왕의 지물과 방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직지사 사천왕으로부터 이제 알게 돼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그 이전에는 사천왕이 네 분이 뭐 지물을 다 각각 다른 걸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두 분 다 칼을 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세 분 다 칼을 들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 여기서도 뭐 북방, 남방 이런 것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사천왕이라고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요런 것들 보시고 나중에 이제 탱화를 보시면은 또 연관적으로 사천왕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각 면에 이제 제석천, 범천, 이 사천왕을 새기는 이런 것들은 요 모조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싹 긁어내는 그래서 선을 긁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새기기도 하고 또 그 정으로 이렇게 아주 얇은 그런 정으로 똑똑똑똑 쳐서 그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조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어떤 통일신라 시대에 석탑을 모티브로 한 석탑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이 공간 있죠, 빈 공간. 이거는 그 탑 같은 그 통일신라 시대 탑을 보면은 그 기단에 요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이름은 이제 안상이라고 합니다. 안상. 안상이 이제 코끼리 눈같이 생겼다. 그래서 안상. 그래서 이런 안상의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런,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이 옥계부의 이 처마를 이렇게 올린 이런 부분들은 그 석등, 그 석조의 석등을, 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단부하고 이 중앙부하고 여기 지붕부, 이제 옥계부, 이 탑신부라고 합니다. 여기는 탑신부하고 이 옥계부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분리가 되고, 또 여기 이제 고리들이 다 달려 있잖아요. 이 탑신부에, 이 옥계부에는 이 고리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 아마 여기는 영락이라고 해서 아마 구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귓꽃 쪽에도 다 이제 고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소실되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남아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세 줄로 연결이 되든, 뭐, 비단 끈으로 연결이 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함이 발견될 때, 백자 항아리가 이제 같이 출토가 됐었다 그래요. 깨진 백자 조각들이.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사리가 들어있던, 함이지 않았을까. 근데 현재 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이 사리함도 직지사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직지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동국대 박물관에 이게 출토가 되고 나서 이게 어디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 가면 동국대가 있잖아요. 동국대 박물관에 한참 있다가 이게 다시 이제 직지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그 조실 스님이던 그 노건 스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거 갖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왜 도리사 사리익인데 도리사에 있지 않고 직지사에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님들이, 이런 국가 지정 문화재는 이제 소유자와 관리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땅에서 출토되는 유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내가 땅에서 뭘 주웠어. 그러면 그건 누구 거가요? 주운 사람 거.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산에 가다가 뭐 문화재를 하나 주웠어. 그러면 주운 사람 게 아니고 땅에서 내가 주운 거는 국가 겁니다. 법적으로. 예. 네. 그거는 내가 그걸 갖고 싶으면 그 국가에 소송해요. 그거는. 신고를 안 하면은 그 죄를 내가 길 가다 산에서 무슨 돌멩이 하나 주워도 그 옛날에 무슨 조각이 있다. 그러면 다 경찰에 신고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면은 그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리사 사리기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냐? 직지사입니다. 관리자도 직지사. 도리사 주지스님 가끔 만나면은 전에 사리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직지사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도리사 건 줄 알아. 그래서 구미 사람들은 또 도리사 사리기가 도리사가 구미에 있으니까 그거 자꾸 달라 그래. 국보를 하나 가져가고 싶어서. 하지만 이름만, 제목만 도리사 육각 사례함이지 이 소유는 직지사로 돼 있고 관리도 직지사로 돼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 개밖에 안 했는데. 시가로 가격 계산을. 예, 저희가 이런 유물 같은 거는 이제 시가 계산을 그 박물관에서 잘 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냐면은 어떤 물건이 대여를 요청을 많이 오거든요. 그 기관별로 대여를 할 때는 우리 거를 빌려줄 때는 무조건 가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육각사리하면 아직 빌려준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 한 2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냥 좀 미니멈하게. 좀. 네? 예. 너무 조금 불렀나요? 근데 또 이게, 이거는 뭐, 금동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금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청동의 도금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보 1호, 국보 1호가 아니에요. 직지사 국보 1호. 직지사. 예, 직지사의 국보인 도리사 사리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열의 삼불회도입니다. 석가열의 삼불회도가, 요렇게 이제 세 점이 있죠. 이게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네, 작년에.
제가 박물관 소임을 맡으면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직지사에는 뭐가 제일 좋으냐. 근데 우리가 그때 국보가 이제 사리기가 있었는데, 이게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저는 저 탱화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직지사는 후불 탱화, 대웅전 후불 탱화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저게 국보가 된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야, 역시 사람들, 안목이 다, 문화재청 사람들, 그런 안목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탱화류가 국보가 된 예가 잘 없어요. 근데 요새 많이 돼. 요새는 많이 되는데, 우리 꽤 되기 전에는, 이 탱화가 이런 후불도가 국보가 된 예가 없어요. 이런 지류의 그림 종류가.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림이고, 또 이거는 국보 지정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이게 뭔가 국보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잘했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한 건 하나도 없고,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국보가 됐냐면은, 이게 사람이든 뭐 물건이든 좀 복이 있어야 되는 게, 통도사 삼불회도가 있어요. 통도사 삼불회도. 근데 통도사는 그걸 국보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부단히. 근데 그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지사께 딱 걸리잖아요. 직지사도 삼불회도가 있고, 통도사도 삼불회도가 있어서, 그래서 통도사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국보 지정된 프로세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다가, 우리 거는 그냥 약간 곁다리로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거는 국보가 되고, 통도사 건 뚝 떨어졌어요. 막 통도사 주지스님이 그 문화재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런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고 하는 거는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천왕상 같은 경우는 송광사 사천왕상이랑 시기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송광사 거는 벌써 한 20년 전에 보물이 됐는데, 우리 거는 못 되고 있다가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물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오래 걸렸어. 아주. 우리가 그걸 신청을 해놓고도 7, 8년 동안 안 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그냥 좀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그런 가치를 국가나 사람들이 많이 알아졌을 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지사 이제 대웅전 후불 삼불회도는 보물과 국보가 된 가장 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때 아주 단순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주 오래되거나, 아니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아주 크거나, 아주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희유하다는 말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죠. 드물거나, 요게 부합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직지사건은 어디 걸렸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후불도 중에 가장 크다. 대웅전에 이게 6m입니다. 이 길이가 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가 6m예요. 6m인데 거의 괴불에 육박하는 세 폭의 탱화다. 이게 거의 괴불에 육박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후불도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탱화의 특별한 점은,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범자가 다 써 있죠. 네? 보이시죠? 테두리에 이 세폭 다 똑같이 테두리에 범자로 이게 조상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탱화를 조성할 때는 이 조상경의 내용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부처님을 모시거나. 그러면 그 조상경에 보면은 이 범자, 범어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결계를 치듯이 이 세 폭의 탱화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재밌는 점이, 자, 이거는 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됐다. 쭉 보면은, 그래서, 웬 다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있죠,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이 법륜을, 이거는 가운데에 있는, 이게 영산회상도 아래에 이제 법륜을, 너무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그려놓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법륜을 그려놓은 겁니다. 법륜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사천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영산회상도입니다. 가운데 석가모니 불부처님, 후불에 있는 영산회상도인데, 영산회상도의 요 아래 사천왕 보면은 두 분 계시죠? 두 분. 한 분 칼 들고 계시고, 칼 든 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는 요 약합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웅전 갔을 때 우측에 계시는, 우리가 볼 때, 우측에 계시는 약사열의 불의 도상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비파를 들고 있으니까 사천왕이죠? 자, 그럼 이분은, 얼굴은 사천왕입니다. 네, 얼굴은. 네. 아니니까 제가 사천왕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어디 갔어? 한 장 어디 갔어? 사진이.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아미타. 아미타 설법도인데,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뭐 이렇게 창 같은 걸 들고 있죠.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천왕. 그런데 이쪽에는 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그 화면을 아까 가운데 영산회상도에서는 두 분 계셨고, 사천왕이 두 분 계셨고, 여기 두 분 계셨고, 이 약사에서는 한 분 계시고, 또 여기는 또 한 분 비슷한데 아닌 것 같고, 또 여기는 또 우측에 또 한 분이 계셨잖아요. 이게 그림은 세 장인데, 한 폭인 것처럼 이제 그렸다는 거예요. 한 폭인 것처럼 해서 근데 사천왕 아까 보니까 5분이잖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면은 이 탱화를 볼 때 머리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두광이라고 그래서, 두는 머리잖아요. 머리 뒤에 이제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잘 보면은 이 사천왕은 두광이 있어. 그죠?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사천왕은 여기 두광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한 분만 돼 있어. 그럼 이분은 사천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천왕은 아니고 약사열애를 보호하는 호법신장의 한 분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제일 끝에 사천왕 두 분이 계시고, 가운데 영산회상도에 사천왕 두 분이 계셔서 네 분이 이제 계시는 거고,
우리 이 탱화가 지금은, 지금 서울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있어서 9월 달에 옵니다. 9월 17일 날 그 대웅전에 걸고 국보 지정 전달식을 문화재청장 내려와서 그날 하고 그 우리 수장고 낙성식 겸 해서 행사를 9월 17일에 하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처리를 하면은 올 건데 우리가 25년 전에 지금 거의 한 25년 전에 이걸 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수를 하면서 이 탱화의 이 위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윗부분, 이 아랫부분, 위아래 나무 부분이 이게 상하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해체를 하니까 여기에서 그림의 초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의 초입니다. 초는 스케치예요, 스케치. 그래서 저 큰 탱화를 그릴 때 스케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스케치를 버리지 않고 이 축을 감싸는 축에다가 그걸 뒤에다 발라서 축을 감쌌어요. 그래서 축을 해체를 하니까 먼 종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런 5점의 이 후불도에 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거 잘 보라시라고 했잖아요. 사천왕에 칼 든 거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 초하고 이 원본 그림하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근데 초는 초예요. 그림하고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색칠을 하면서 조금 변형도 있지만은 그 형태가 거의 다 형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초들이 또 뒤집어져서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도 우리가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 박물관에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대웅전. 네. 혹시 지금 대웅전 부처님 얼굴 기억하십니까? 내가 인터넷이 되면은 여기 사진이 있구나. 자, 부처님 무섭게 생겼죠?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그래. 자, 부처님 얼굴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자, 보세요. 이게 일제시대 때 찍은 우리 직지사 그 대웅전의 사진입니다. 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 가면은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고 저는 직지사 부처님 바뀌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 부처님이 옛날 부처님이 아니고 새로 조성된 부처님이다.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우리 왼쪽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잖아. 제가 이 각도로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 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손 모양이나 뭐 이런 옷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얼굴 아래 부분에서는 거의 거의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에 개근불사를 하면서 부처님 이 용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용환을 개금하시는 분이 많이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렇게 5분 쉬었다가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